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해담경제연구소 이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 소장님도 인도 얘기하십니까? 인도? 인도 우리 얘기예요. 박쥐 같은 인도. 네.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은 제일 먼저 인도 얘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 네. 기사 화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어. 네, 요 기사인데요. 지금 요 기사가 지금 인도의 더 힌두라는 매체 기사예요. 즉 제목을 보시면 뭐 인도의 스마트폰 제조 꿈에 대한 논쟁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인도에서 인도가 정말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어떤 제조업 육성 정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 인도 중앙은행 총재하고 예. 현 전자부 그 장관하고 논쟁이 수개월째 논쟁이 붙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인도 중앙은행 그래요? 총재는 예. 그 정책은 정부가 돈을 쓰는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전자부 장관은 수출 증가도 했고 일자리도 증가됐고 어떤 효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인도가 그 정책을 이유로 정말 휴대폰 수출국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치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인도 정부가 그러니까 뭔가 공장을 유치하려고 돈을 막 쓰고 있는 거군요. 그쵸. 현재 상황이. 근데 네. 그거 한쪽에서는 그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거고 그렇고요.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한 투자인데 무슨 소리냐라는 거고. 그러니까 인도가 세계의 휴대폰 공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맞냐 틀리냐. 그렇죠. 그러면서 정부가 그 지원 정책을 쓰는 게 정말 도움이 될까라는 건데 나라 돈 거기다 쓰는 게 맞냐. 네, 예. 근데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가 그 논쟁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네. 논리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재밌겠네요. 예. 그쵸. 근데 이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인도가 추진 중인 제조업 육성 정책이 뭔지를 그렇죠. 알아야 돼요. 예. 네. 어떤 혜택으로 어떤 세금 지원을 하는지. 네, 근데 제조업에 대해서. 인도는 다른 그 아시아 국가들하고 달리 좀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제를 키웠어요. 다른 나라는 조금 제조업 중심으로 갔다고 하면 예.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와서 좀 오히려 제조업 비중이 조금 더 줄어드는 탈제조업 이런 식으로 탈산업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인도 정부가 뒤늦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좀 막아야겠다. 그래서 모디 총리가 좀 이런 기조를 반전을 시켜가지고 생산성도 높이고 또 일자리도 많게 늘리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을 육성해보자. 그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2014년에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정책을 펴요. Make in India. 야, 네. 그거 약간 트럼프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그 메이크 인 인디아의 최종 목표는 예. GDP의 한 25% 정도를 제조업으로 한다. 근데 지금은 20% 좀 안 되거든요. 예. 한다. 그런데 인도에서 제조업을 늘리려면 해외 기업들이 일단 인도로 와서 그렇죠. 공장도 짓고 사람도 고용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또 세금도 받고 수출도 늘려서 무역수지 키우고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바다 건너 들어본 정보에 따르면 인도는 인프라가 부족하죠. 네. 뭐 그리고- 도로도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맞아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수준도 조금 떨어진다. 약간 그런 숙련도가 낮다 이런 얘기도 있고. 출근을 잘 안 한다. 이런 그렇죠. 얘기도 사람들을 좀 다루기 예, 어렵다. 예.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어봤고. 출근만 하면 괜찮으신 분들인데 진짜 출근을 할지 말지 아침에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자체의 노동법도 예. 굉장히 좀 복잡해서 제조업을 유치하는 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가 2020년에 PLI라는 정책을 또 하나 내놓는데 예. 이게 인도로 들어오는 기업에게 글로벌 기업에게 좀 보조금도 주고 뭐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예. 그 절반도 대주고 뭐 세금 혜택도 주고 뭐 인센티브도 주고 막 다 해요. 예. 그래서 요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인데 PLI라고 해서 제가 메뉴에 형광펜을 쳐놨는데 프로덕션 프로덕션, 링크드. 네, 프로덕션 링크드 인센티브스의 인센티브. 네, 예. 약자예요. 그러니까 생산 연계 인센티브. 생산물 연계
인센티브. 인센티브로 네. 생산물 따라주겠다. 네. 근데 지금 2020년 3월부터 시행한 건데 1차적으로는 지금 지원 대상이 뭐 의약품 보면은 뭐 휴대폰 관련 부품, 의료기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인센티브를 말하는 거예요? 생산 시설을 인도로 이전을 하면 음. 이전 비용의 절반은 정부가 지원을 하고 아, 인도로 들어오는 전 세계 제조업 국가들은 무조건 인도 정부랑 반반 동업하는 네. 식으로 돈 대줄게. 뭐 야. 추가적으로 지방 정부 좀 도와준다 이것도 오. 있어요. 예. 그리고 세제 혜택 주고 그러니까 최대 5년간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 우리가 뭐 좋아하는지 바로 하네. 우리는 돈 돈 주면 바로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근데 대신에 이거를 받으려면 예.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뭐 투자 매출 뭐 국내의 부가가치 이런 거를 산업별로 기준을 둬서 예. 이거를 충족을 해야 지원금을 생산도 줘요.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하고 뭐 해야 된다 그 얘기겠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거에 그 지원금 대상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뭐 900억 원 넘게 아마 인센티브 받는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인도 국민들의 혈세를 이제 이렇게 쓴다. 반대하는 쪽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 정부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걸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뭐 이렇게 확 좀 땡겨올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8월 3일에 예. 요 기사를 이제 요걸 발표합니다. 요 내용을 인도가 현지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트북, PC 수입을 제한한다. 금지시켰다. 아, 근데 이걸 발표한 8월 3일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했다가 좀 즉흥적이었나? 그래서 이제 다음 날부터 제한 다음 날에 아. 바꿔요. 11월 야. 1일부터 할게.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 PC나 뭐 노트북 등 7가지 품목을 수입을 하려면 라이센스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인도에서 PC, 노트북 이런 게 좀 해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이니까 이걸 수입 금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이걸 난리 만들어서 난리 나지. 수출하는 기업들이 그럼 뭐 HP, 델, 뭐 애플 막 이런 곳들이 인도 내에서 생산을 좀 우리가 좀 땡겨올 수 있겠지? 투자 유치할 수 있겠지?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이 노트북이나 이런 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 비중이 중국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약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아니면 중국을 염두해서 좀 보안상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 안에 뭘 넣고 어떻게 할 줄 알고 뭐 그런 얘기도 한간에는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 들어와서 PC 만들어서 팔든가 말든가 해. 맞아요. 그냥 국경 넘어오는 PC는 안 받을 거야 이제. 네. 미국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가 했던 겁니다. 수입차 수입 금지시키고 현대차, 기아차나 열심히 만들으라고 하고. 그렇지. 우리는 몰모트 되고 생활 잘 살아보세요. 비세고 막 분명히 차 탔는데 비세고. 그러고 나서 또 예.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난 16일에는 이런 기사가 인도에 나옵니다. 네. 인도는 현재 두 번째로 큰 휴대폰 제조국이 됐다. 애플. 그러니까 휴대폰 출하량이 누적으로만 20억 대 돌파하면서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의 그 효과가 나오고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출량이 한 23% 성장했다. 이거 메이크 인 인디아랑 PLI 결과다. 예. 현재 인도 내 부가가치 공급망 개발이 증가하는 결과를 얻은 거다 막 선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구암 라잔. 네. 라구람 라잔.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2013년부터 2016년에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사람이에요. 예. 인도에서 경제를 제일 많이 안다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시카고 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인도의 PLI에 대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계속 논문을 쓰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제 3개월 전에 그 스마트폰 산업에 있어서 PLI 제도가 인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놓으면서 오. 이 논쟁에 그 근거가 불이 뭐예요? 궁금하다. 일단 요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립니다. 이제 링크드인에 뭐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는데요. 예.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결과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거는 지금 스마트폰 모바일 수출을 보면 2018년도 회계연도랑 2023년도 회계연도 비교했을 때 수출은 이게 수출이 파랑색, 네. 늘고 있네요. 예. 수출은 수입이 다 당연히 빨강색, 뭐 수입도 조금씩 좀 늘겠죠. 부품 수입이 늘니까. 그리고 이게 순수출이죠. 네. 막대가. 예. 근데 보면 수출은 늘었어.
누런 수출 당연히 늘겠죠. 수입은 줄었네. 야, 이 수치를 가지고 지금 인도 정부가 PLI가 성공적이다라고 자평을 하는데 예. 이거 봐봐라 이거. 이거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인쇄 회로 기판 같은 이런 휴대폰 부품들. 부품 수입도 수입이 급증했어. 이걸 보면 수입이. 앞에 그래프는 뭐가 줄었다는 거였어요? 이거는 피겨원은? 스마트폰. 완제품. 네, 완제품. 완전 당연히 줄이지. 당연히 줄이지. 국내에서 만드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 근데 이 부품을 보면 수입이 이렇게 늘었는데 근데 부품 조립하는 그거 거니까 당연히 부품 늘겠죠. 수입이 수출은 있죠. 뭐 변동이 없어. 예. 그리고 이 PLI 했을 때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니? 부품이야 당연히 별 큰 차이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걸 보자. 이거는 그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휴대폰 아. 완제품과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 그거를- 디스플레이, 모듈, 카메라, 배터리 다 합친 다 거예요. 더한 휴대폰 거를 제조에 내보자. 필요한 부품들 다 합쳐서 네. 따져보면 음. 결국에는 휴대폰 수출은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다. 수입이 더 늘지 않았니? 오히려 무역 적자가 늘고. 변화가 없다. 의미가 없다. PLI에. 결과적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냐. 예. 인도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중요한 부품들은 그냥 다 수입을 하고 인도 안에서는 부가가치가 낮은 최종 조립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휴대폰의 제조국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과장이 아니냐. 제조국이다라는 게 좀 과장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그래도 부품 들어올 때 날르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수입업체 뭐 그래도 그렇게 경제가 좀 돌아가는 데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있을까요? 그런 주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만약에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보세요. 만약에 인도가 내일부터 전자제품 수입 금지 그리고 관세도 막 20%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당장 인도로 가서 생산기지를 건설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올 거 같냐? 아니지. 당장 급한 대로 자, 우리 여기 생산시설 마련했어 하면서 부품들을 가져다가 이제 최종 조립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거 봐 우리 여기서 제조하지? 부조금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냥 결국에 인도가 하는 보조금 따먹기 정도로 할 거다 기업들은. 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인도가 하는 PLI는 수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셈 정도가 되는 거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의 돈이- 무슨 제조업 기반을 활용하러 오는 게 아니라 아, 완제품 수출하면 안 돼? 그럼 다시 분해해. 분해해서 세조막으로 분해해서 인도로 보내. 어. 인도에서 세조각을 되게 붙여. 자 완제품이지 그다음에 여기. 됐지? 하고 보조금 보조금. 따먹어. 이러고 있을 것이다. 네. 근데 야. 이걸 이 얘기를 들은 인도 정부가 발끈합니다. 요 화면 기사 화면 보여드릴게요. 라지브 찬드라세카르 인도 전자부 장관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교수 잘못된 수치, 의심스러운 분석을 기반으로 주장을 하는 거다. 아하.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린 이거 있죠? 예. 그 라잔 교수가 언급한 디스플레이, 카메라, 배터리 이런 휴대폰 제조에만 이런 거는 휴대폰 제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다. 이걸로 컴퓨터 모니터도 만들 수 있지, 그렇지. 카메라도 만들 수 있지. 디스플레이 저런 게 수입됐다고. 그다음 전기차 다 제조에도 들어가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해당 품목들이 100% 스마트폰 제조에 사용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거니까 라잔 교수의 논문은 그래. 문제가 있다, 오류가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근데 물론 현 시점에서 스마트폰 조립 공정이 좀 부가가치가 낮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 그런데 향후에 중요한 부품들이 결국에 이제 인도에서 생산하게 되면 부가가치는 크게 올라갈 거다. 지금 한참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산업의 어설픈 수치로 지금 찬물 끼얹지 말아라. 그러면서 언론까지 막 동원을 해서 막 몰아세워요. 근데 여기서 라잔 교수가 물러나지 않고 또 재반박을 해요. 오, 저거에 대해서. 네. 오. 야. 요 지금 와이어라는 자존심 인도 있는 매체랑 분이네. 2주 전에 예. 1시간 가까이 지금 라이브로 인터뷰를 하면서 조목조목. 오른쪽이 라잔 교수. 네네네. 왼쪽은 진행자입니까? 네, 맞습니다. 인도의 김프로님이네. 예. 오. 네. 네, 근데 본인이 인터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 아닙니까? 조목조목. 오른쪽이 진행자 느낌이고. 조목조목 따지고 드는데 네. 이 사람 말은 이 찬드라세카르 장관이 휴대폰 그 국내 제조 효과를 좀 과소평가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했는데 예. 우리가 아이폰을 예로 좀 들어볼게. 그 아이폰 제조 과정에서 이제
최종 가격에서 제조 과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 같냐? 한 30%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조립 과정은 한 4% 정도의 가치를 차지를 한다. 예. 그런데 정부가 10 정도를 돈을 써서 투자를 주면, 했는데 아. 효과가 6밖에 안 된다면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지. 차라리 그 돈으로 교육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야, 그 말도 듣고 보니까 되게 일리 있네요. 근데 좀 전에 내가 부품 숫자는 잘못 계산한 거 인정한 거네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련 부품 수입이 100% 휴대폰에 사용되는 거라고 내가 봤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우리도 수입의 40에서 80% 정도만 휴대폰에 쓰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계산한 거다. 그래 뭐 좋아. 많이 이제 봐줘서 수입의 한 60%만 그러면 휴대폰 제조에 사용된다고 쳐보자. 그래도 전 휴대폰 제조 과정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인도는 여전히 순수입국이다. 근데 이제 장관은 그거를 65%라고 보기는 했는데 이제 순수출로 이제 파지티브가 되려면 이거는 이 부품의 40% 정도만 스마트폰으로 제조가 돼야 파지티브가 된다. 근데 지금은 훨씬 높다. 교수가 장사를 안 해보셔서 그래요. 근데 미리 좀 깔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장사 시작하려면 처음 1년은 적자지.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가 은행원들이 퇴직하고 치킨집 하면 맨날 망하는 게 오늘 장사하면 오늘 흑자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을 좀 뿌리고 오늘은 치킨 튀기는 기계도 갖고 와야 되고 처음에는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적자를 적자지. 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게 닭을 품질을 낮춘대. 흑자를 맞추려고. 그러다 망하지.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다 조립 저런 거 했죠 당연히. 예. 그 뭐 운동화 각종 뭐 저 재료들 다 수입해다가 우리나라에서 꼬매서 팔았지. 그럼 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조금 안 주면 그럼 인도로 갑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도 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PLI가 정말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보조금 이후에 대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다. 예. 해외 기업들이 보조금이 끝나고 나서 인도에 쭉 남아있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인도는 그런 게 없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중국이 이제 다 끝났다고 해서 대안을 찾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뭐 베트남이 뭐 또 경쟁자로 떠오르는데 거기엔 숙련된 노동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하고 이 나라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결론적으로는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질이 좋아져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신경 안 쓰고 계속 그냥 돈만 이렇게 내고 있으면 옳은 소리인데 노동자의 질도 여기서 만들어 봐야 질이 좋아지지. 가만히 그냥 휴대폰을 만드는 명상을 이렇게 하면 좋아집니까? 그래서 이 교수는 아직까지 그게 효과가 있는 계획이라는 증거는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인 건데요. 지금은 거의 한 3개월 넘게 진행 중이에요. 이게 논쟁이. 예. 근데 아직 계속 진행 중이에요. 라구람 라잔쯤 되니까 계속 논쟁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이제 인도 내 다른 전문가들도 뭐 이제 의견을 내는데 뭐 일각에서는 휴대폰하고 의약품을 제외하면 거의 영향을 못 미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도의 제조업 강화 정책이 아무래도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논쟁이 오가는 게 인도에서는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가지고 최근에 블룸버그 기사에도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인도에서 이렇게 중국이 지금 요즘 아이폰 생산 안 해주고 인도에서 생산하고 다른 데서 막 생산하니까 그 부품을 소싱하는 창구가 다양해져서 좋긴 한데 다양해지는 데를 갖고 오려다 보니까 그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생산 비용이 아이폰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걸 지적하는 기사도 있더군요. 네. 여기저기서 생산해야 되니까. 여기저기서 생산해야 되니까 예전보다 그럼요. 복잡해졌다. 그래서 가격이 좀 생산 가격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인도 이야기 있었고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인도 얘기를? 기사를 보다가 네. 좀 이거 뭐지 하고 중요한 것 같은데 하고 또 맹현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상한 인도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해도 되겠구나 해서 좀 가져왔는데 맹현철 교수님. 그 얘기 나온 맹현철 김에 교수님 좀 너무 하나 좋지. 얘기하면 맹현철 교수님이 또 한국에 오세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좋으신데. 근데 이번에 또 무슨 일로 오시나 봤더니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성용 교수님하고 어. 그 서울대학교 그 남아시아 센터하고 행사하더라 맞다. 네 맹현철 교수님이 계시는 그 방갈루루 그 대학원하고 예. 공동 주최로 프로그램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 진행하러 인도 오신대요. 무슨 관련 강연 같은 거 하시나 봐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일반인 대상은 아니고 기업인 대상이에요. 아, 기업인 대상인데 네. 인도 비즈니스 특강 듣고 인도의 그 가족 기업인들 중에서 뭐 차세대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온대요. 인도의 금수저들 다 모였다. 네, 온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만찬하면서 네트워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고. 만찬은 카레. 야, 맛있겠다. 야. 그 네. 맹현철, 강성용 대단하다. 네, 대단한 그래서 분들이 만약에 뭐 모였네요. 관심 있는 기업인 분들께서는 뭐 신청하셔서 어디 가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 그 기업인이잖아요.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더스탠딩. 연구소의 아, 지금, 남아시아 예. 센터 홈페이지 있거든요. 채팅창에서 지금 이거 올려주셨네요. 링크를.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야, 진짜 강성용, 언더스탠딩도 정말. 맹현철 교수님이 매니저 교수님 가끔 나오셔서 우리 여기 출연해 주신다고 또 고마우니까 또 이런 것도 해드리고 정말 언더스탠딩은 두 분 다 진짜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좋아하시는 사랑. 분들이어서 얼마 전에 그 언더스탠딩이 네. 그 북 언더스탠딩이라고 네네. 별도로 주말 프로그램 하는 거 있어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네. 거기에 스폰서하는 그 커피 미니빈스 로스터리. 미니빈스 로스터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스폰서를 하면 뭐해? 아무도 안 사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셔다 놓고 1시간 동안 커피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와. 이제 좀 팔린답니다. 이제 좀 팔린답니다. 이제 좀. 아, 저도 지난주 정말 그 와. 따로 연기 많이 한다는 네. BNK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을 엄청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예, 서로 감사합니다.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먹고 그래, 사는 그래, 아름다운. 맞아.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 네. 요거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진행을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얘기할까요? 네, 기사 화면 보여주세요. 자, 물 같은 배경 화면에 미국은 지하수를 마치 미래가 없는 것처럼 다 써버리고 있다. 미국이 지하수를 너무 탕진하고 있다. 네, 이거는 뉴욕 타임즈가 제가 봤을 땐 거의 올해 기자상 노리고 쓴 거예요. 진짜 한 100명 이상 전문가들 인터뷰하고 막 전국 돌아다니면서 수백만 개 현장에서 보고된 지하수 수치 분석해서 쓴 기사거든요. 예. 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수도 시스템의 한 90%를 공급하는 미국을 이제 먼지 폴폴 나는 땅을 아주 그냥 옥토로 만들어준 지하수층이 심각하게 고갈되고 있다. 예. 앞으로 농사 못 짓는 땅, 사람 못 사는 땅이 많아질 거다. 알고는 있었니? 멍청아, 문제는 지하수야. 약간 이런 기사입니다. 지하수요? 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농사 지을 때 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하수를 퍼올려서 농사를 짓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요런 식으로 하죠. 피벗, 센터 피벗이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계를 사용한 농법이라는 건데 예. 쉽게 말하면 이 스프링클러예요. 아,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돌아가면서 이게 스프링클러구나. 지하수를 퍼올려서 24시간을 뿌려줘요. 예. 그럼 엄청 잘 자라는데 문제는 지하수를 계속 퍼올려야 되잖아요. 동심원처럼 저렇게 뿌려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운데가 오. 있고 뺑뺑 도는 거구나 그냥. 맞습니다. 원형으로. 예. 네. 근데 지하수라는 게 이제 냉장고의 계란처럼 아무리 먹어도 잘 안 없어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왜 없지? 하는 그런 상황이 계란 어디 갔어? 계란. 여기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 지하수가. 네. 지하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땅 밑에 여기 이쯤에 이렇게 있는 건데 예. 이게 미국 전역에서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요거를 좀 보시면 1940년부터 지금 2022년까지인데 예. 매년 지하수 수위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데이터를 보여주거든요. 주황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예요? 주황색은 줄어드는 거, 파란색은 파란색이 지하수가 많이 있는 거. 늘어드는 거. 지하수가 줄어들고 있는 지하수. 그다음에 늘어나는 거 예. 파란색은 그래서 보시면 변화를 보여줄게요. 여기 그림자 같이 있는 거는 잘 안 예. 보이네요. 여기 지하수가 원래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붉은색은 지하수가 고갈되고 점점 있다는 거. 줄어들고 있고. 근데 푸른색은 지하수가 늘어나고 있는 곳인데 그러나 주황색이 압도적이네요. 예, 압도적입니다. 근데 지하수가 네. 얼마나 있는지를 어떻게
어떻게 알고 지하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계산합니까? 그거는 인공위성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보면, 근데 지구 표면을 보면 원래 매끈한 공 같은데 이걸 예. 중력의 크기로 보면 감자같이 이렇게 우퉁부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밀도가 높은 게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뭐 물이 해류나 지하수가 가득 쌓여 있는 곳은 중력이 높아요. 중력이 커요. 근데 이제 뭐 그리고 땅이 솟아 있는 산맥 같은 것도 중력이 커요. 예. 근데 땅 속이 오히려 비어 텅 있으면 비어 있으면 중력이 낮아요. 그러니까 중력을 측정해 보면 이 땅이 점점 비어가네. 그렇죠.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중력이 줄어들고 있는 지역은 지하수가 나 줄어들고 있다 그게 이렇게 있어.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인공위성에서 측정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인공위성을 똑같은 놈을 이렇게 두 대를 날려서 예. 앞에 가다가 얘가 중력이 달라지면 좀 떨어져? 휘슉 어. 휘슉 이렇게 한대요.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중력이 뭐 센 데를 지나가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뒤에 쫓아가는 녀석이 관찰하고 쟤왜 저러지? 하는 거야? 여기서 2번 휘청, 3번 휘청 이렇게 하는 거 한다는데. 네. 그래가지고 좀 자세히 또 다른 걸 보여드리면 요 그림도 한번 아닌가? 제가 그 중력 측정을 해보니까 뭐 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뭐 이런 곳들도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하이 플레인스라고 부르는 미국의 사막지대인데 지금 사우스 다코타, 뭐 네브래스카, 콜로라도, 뭐 텍사스 일대 말하거든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약간 뭐 뭔가 이렇게 물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예. 근데 요게 오갈랄라라는 대수층이라고 해요. 지하수. 미국 땅 밑에 있는 땅 밑에. 커다란 지하수 층이 있다 저렇게. 네, 이 면적이 남북한 합친 면적의 2배예요. 예. 뭐 미국은 뭐든지 많아. 미국은 그러니까 저기 저 사막 같은 땅에 네. 밑에 사실 물이 밑에는 있다는 물이 거잖아요. 가득인 거예요. 큰 호수가 있다고 예. 내가 생각하시면 보기에 돼요. 미국은 신의 아들의 땅인 것 같아. 조물주가 나눠줄 때 절대 공평하게 나눠준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네 아들 네가 살아라 하면서. 그래서 요만큼의 양이 그 콜로라도 강이 한 235년간 흘려보내는 양 예. 정도로 많아요. 예. 근데 이 그럼 물, 걱정 없네. 근데 이 물을 그래서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죠. 예. 그래서 한 1940년대 후반부터 아주 좋은 펌프를 가져다가 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농지로 만들어요. 이 사막지대를 이제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밀 생산량의 한 4분의 3은 이 물로 키운 야.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의 한 40%도 이 물 마신 거예요. 예. 야, 근데 저물이 고갈이 되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막 변하는 지도 보여드렸죠. 예. 요 부분 지도는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거가. 오 소장님, 네. 지하수라는 게 물론 쓰면 뭐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또 비도 오면 또 채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자연의 순환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더라도 엉뚱한 곳에 채워지면 의미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게 나머지 지하수가 좀 바다로도 흘러가고 바다에서 이제 증발이 돼서 또 비가 내리면 비가 또 땅에 흡수돼서 지하수가 그렇지. 생겨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순환이 돼야 순환이 되는 되는데 건데. 최근같이 막 집중호우가 왔다. 그러면 지하수 많이 충전됐겠네라고 싶지만 홍수 같은 거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밑으로 안 내려가고. 네. 아.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쫄쫄쫄쫄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집중으로 오면 그냥 씻겨져 내려가 채워지지가 채워지지가 않구나. 않고. 쓰기는 많이 쓰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쓴 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예. 제가 다른 곳에서 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 채워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 뭐 1cm 채워지는 데도 정말 오래 걸려요. 1년 뭐 이렇게. 그렇구나.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결국에 이렇게 지하수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단 좀 농업의 문제가 생기겠죠. 요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네, 요거는 이제 옥수수 수확량 하고 지하수 양을 이제 같이 비교한 지하수는 건데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수확량하고 지하수 고갈이 이제 비례한다는 거죠. 옥수수가 2000년을 피크로 네. 감소하고 있다. 네. 1에이커 면적당 생산되는 옥수수 양이 급감하고 있네요, 요즘. 예, 173부실 뭐 이 정도 되는데 미국 물을 전체 충분히 못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 지금 지하수 퍼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센터피봇 못하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수확량이. 그 물을 부항 떠서 이렇게 물 쫙 뽑아가고 올려서 칙 하는 이거 안 되면. 네. 그럼 이거 정말 큰일이다. 왜냐면 미국은
콩의 한 30%, 옥수수의 한 20% 이상, 뭐 수수 뭐 한 40%를 다 미국에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확량이 줄어들면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식수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예. 미국은 전체 식수의 한 3분의 1 조금 넘는 양의 지하수에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요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요거는 애리조나 그 피닉스 일부 지역의 주택 개발이 중단됐다는 소리인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피닉스라는 도시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인데 네. 열심히 주택도 막 더 짓고 도시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 땅 밑에 지하수가 부족한 걸 최근에 알게 되면서 계란 다 떨어졌구나. 야 이거 집 지어봐야 음. 이거 물이 부족하면 주택에서 이제 식수 샤워도 공급도 못하고, 어려워지고 밥도 못하고. 의미가 없구나 해서 도시 확대 개발을 포기한 거예요. 야. 그 1년에 정도 지하 심각합니까, 예, 이거? 지하 수층이 채워지는 물이 한 1.2cm 정도 되는데 예. 그거보다 쓰는 양이 훨씬 많으니까 저 동네 집 피닉스? 네. 저 동네 집값은 이제 다 올랐다 이제. 그쵸 도시 물 개발 부족. 못하면 이제 물 부동산 부족이면 가격 뭐 요동치겠죠. 사람 못 늘어날 수 없다는데. 야. 그죠 개발 못하고 만약에 또 도시가 사라지고 물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 또 요동칠 수도 있죠. 도대체 얼마나 많이 섞길래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또 끌었다 쓰면 생기는 문제가 오히려 지하수층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되냐면 육지에 그 땅이 비어가면서 해안 지역에 있는 소금물이 육지로 이렇게 지하로 밀고 들어온대요. 지하수 공간이 생기니까. 아. 그래서 거기에 우물 캐면 짜지겠네요. 짜요. 그럼 못 쓰겠네? 염수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럼 못 쓰는 거지. 그럼 이제 해수 침입이 곳곳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물에서 비소 성분도 나온대요. 비소는 비소. 독이잖아요. 예. 근데 이 토양의 그 점토층에 갇혀 있어서 우리 몸에는 안 들어오는데 물이 부족해지면 이 점토층에 빠져나오는구나, 비소가 이렇게 이게. 빠져나와요. 아. 그래서 비소도 성분도 늘어난다. 그게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구가 갈라져요. 아 지하수가 줄어들어서 공간이 밑에 생겨서. 공간이 생기니까. 네, 그렇구나. 왼쪽은 예. 그 오버 펌핑을 한 거야. 너무 많이 끌어다 써가지고 예. 싱크홀이 이거 싱크홀이 생겼어요. 생긴 거고. 그리고 지하수 이쪽은 공간이 생겨서. 지하수 거층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갈라지는 세상에. 네, 야.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 뉴욕타임즈가 정말 길게 시간도 오래 투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정말 취재를 했는데 사실 이 기사는 우리나라 한국인의 연구 결과에 자극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그래요? 들거든요. 우리나라 무슨 연구를 했습니까? 요거를 보시면 네, 서울대학교 연구팀에서 올해 6월에 맹현철 교수님 계시는 서울대학교. 강성용 강성용 교수님 교수님 계시는 계십니다. 강성윤 교수님은 3프로 TV만 출연하시잖아요. 우리는 맹현철 교수님. 네, 그 여기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인류의 과도한 지하수 사용 탓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졌다라는 내용을 연구 지하수가 발표를 했어요. 없어져서 자전축이 기울었다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예전에 뉴욕타임즈가 이걸 인용해서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CNN도 받아쓰고 뭐 워싱턴 포스트도 받아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하수가 있던 곳이 텅 비면 네, 뭔가 그 지구의 중력의 변화도 생기고 이런 게 꼬이는 바람에 맞습니다. 와. 자전축이 흔들린다. 네. 야, 저분 모셔다가 우리 인터뷰 한번 해봅시다. 출연해달라면 다 출연해주니까 아무나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재밌겠다, 이 이거. 연구 내용에 자극을 받아서 쓴 게 아닌가. 와. 큰일이다. 지하수 없어지는 건 생각도 못했네. 네. 아, 지하수가 없어졌는데 없어지- 자전축이 움직인 정도입니까 그게? 근데 한쪽이 비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래 그 4대 문명 중에 그 유프라테스 문명 있잖아요. 예. 티그리스 그- 유프라테스강. 네네. 예. 근데 그 문명이 왜 망했느냐, 예. 왜 사라졌냐, 그 가설 중에 하나가 너무 첨단으로 농업을 잘해가지고 지하수를 막 잘 끌어다 써먹어가지고. 아 그때도. 네, 그러다가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바닷물이 침범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다라는 가설이 있기는 하죠. 옛날에도 지하수 함부로 퍼서 쓰다가 지하수 구멍 나고 거기로 바닷물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토양에 소금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작물 농사를 생산 못하고 감소하고 문명이 쓰러졌다. 그런 가설이 뭐 있기는 하죠. 음.
우리나라는 좀 괜찮습니까? 우리나라도 물 아니죠. 부족 국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제들이 지방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저거 이거는 어떻게 하지? 저거 미국이 저거. 많이 안 써야지 뭘. 또 뭐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너무 비는 많이 오니까 오는 비를 그냥 흘려 내려 보내면 안 되고 다 잘 모아놔야지. 잘 모아두든가 어. 지하수로 모든가 아무튼 바다로 흘려가면 안 되겠네요. 네. 또 어떻게 그걸 하지? 그래 천연 안반수 맥주 이런 것도 좀 문제겠다. 그래 맥주를 맥주까지 꼭 천연 안반수로. 천연 안반수는 좀 아낍시다 이제. 우리가 저걸 맥주로 만들어 먹어버리면 안 돼. 그래, 지금 이렇게 안반수 맥주로 먹을 때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야. 제주도에 그것도 점점 부족해진다는 거예요. 그 삼다수. 삼다수도 엄청 뽑았을 거 아닙니까? 뽑아내는데 그것도. 더 많이 뽑아내니까. 네. 그렇지. 제주도의 빗물이 이제 점점 안반으로 내려가는 그 지하수가 그게 삼다수인데. 네. 그걸 자꾸 쏙쏙 뽑아서 공장으로 계속 하니까 네. 그 제주도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 다 먹잖아요. 그거 사다가. 가격을 좀 올려야 되겠다. 네. 뭐 아 그밖에 답이 없지 않습니까? 왜? 아니 그럼 뭐 가위바위보해서 먹어요 삼다수를? 가격을 좀 올려서 네. 조금만 먹게 해야지. 삼다수는 네. 살이 빠지는 효과도 있대. 지금 삼다수 모자란다며 난리 나요 지금. 빨리 아니라고 얘기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 밥을 안 먹고 삼다수만 먹으면 그렇게 되죠. 그거는 삼다수뿐만 아니라 아이리스를 먹어도 되고 다 돼요. 그럼 뭐 밥을 안 먹고 먹으면 큰일 날 소리 하고 계시네 이분들. 알겠습니다. 네. 이프로님 오늘부터 물만 드시겠는데요? 식후에 먹으면 소용 없습니다. 밥 대신 먹어야지.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인도 얘기, 또 네. 미국의 지하수 얘기까지 해당 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돼. 삼다수 진짜 믿고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안 돼. 여러분 그런 썰이 있다. 살은 그 칼로리 밸런스가 맞아야지 빠지는 겁니다. 식사 대신 삼다수를 드시든 뭐 상수를 드시든 그렇게 하면 빠지지 당연히. 꼭 삼다수만 빠지는 거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